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해시를 배워볼게요. 0x07강에서 덱을 배운 이후로 여러 알고리즘을 배우다가 되게 오랜만에 자료구조를 다시 배우는 건데, 이번 강의로 시작해서 해시, 이진 검색 트리, 힙으로 이어지는 이 세 개의 자료구조가 스택 q 덱이랑 비교했을 때는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해요. 그래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 자료구조들이어서 같이 잘 익혀볼게요. 이진 검색 트리랑 힙도 각 단원에서 언급을 할 거긴 한데, 목적에 따라 강의에서 소개할 내용을 좀 취사 선택하셔도 돼요. 만약 내가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냥 당장은 이론적인 지식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고 그냥 코딩 테스트만 신경 쓸 거다 하시면 충돌 회피랑 구현은 건너뛰고 정의와 성질만 보고 STL 사용법을 익힌 후에 연습 문제만 살펴보고 끝내시면 돼요. 기계했을 때는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만큼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 맞는데, 당장 코딩 테스트가 급하면 대충만 익혀서 일단 코딩 테스트를 넘기고 나중에 제대로 살펴봐도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에 쫓기는 건 아니어서 제대로 배우실 분이라면 충돌 회피를 보는 건 물론이고 구현 파트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삼성 소프트웨어 영향 테스트 B형의 경우에는 STL을 허용하지가 않아서 해시가 필요한 문제가 나오면 해시를 직접 짜야 하거든요. 그래서 B형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라면 저 구현 파트를 꼭 숙달을 하셔야 해요. 그게 아니라면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STL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해시를 쓰지 직접 해시를 짤 일이 없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직접 구현을 해보는 게 해시 자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래요. 해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잠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기억력 퀴즈 한번 풀고 갈게요. 지금 적어놓은 이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드 번호를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드 번호가 2621, 6189, 5198, 5135인 사람은 킴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떤 퀴즈를 낼 거냐면 카드 번호 목록을 임의로 섞어서 보여준 다음에 각각이 누구의 카드 번호인지 맞추는 문제를 낼 거예요. 몇 초면 충분할까요? 한 1분 필요하려나? 사실 이런 건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 교양 시험 치기 직전에 달달 외우던 그런 감성인데, 아무튼 한번 재미로 해볼게요. 잠시 멈추고 1분만 시간을 들여서 외워보고 준비가 됐다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대신 넘어간 이후에는 다시 돌려서 보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멈춰두고 꼭 해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순서를 뒤섞어 놨는데 매칭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저는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단기 기억력이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한번 매칭을 해보시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정답을 공개할게요. 정답은 이래요. 몇 개나 맞추셨나요? 다 맞추셨다면 박수 짝짝짝짝. 왜 갑자기 해시 자료구조 설명을 하다가 이런 걸 물어보냐면, 지금 여기서 한 게 해시 자료구조랑 아주 큰 관련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외우실 때 어떻게 외웠어요? 이거 카드 번호랑 이름을 매칭시키려고 16자리를 다 기억하려고 한 사람은 없죠? 마치 수엘립의 붕탄 질산이나 태적태세 문단세처럼 전체를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일부만 가지고 있어도 이름이랑 매칭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맨 뒤에 숫자 한 개로만 다 구분이 되면 사실 제일 좋았겠지만 지금 5가 두 번 등장하기 때문에 그건 아쉽게 됐고, 대신 카드 번호의 뒷 4자리만 외운다 치면 16자리를 다 외우는 것보다야 그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앞 두 글자나 뒷 두 글자, 아니면 앞 네 글자나 뒷 네 글자 이렇게 일부의 정보만 기억을 했다가 매칭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지금 이게 해시 자료구조의 근본적인 원리예요. 해시 자료구조는 키에 대응되는 값을 저장하는 자료구조예요. 앞에서 우리가 본 예시에서는 카드 번호가 키인 거고 사람 이름이 값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카드 번호와 이름상을 넣는다거나 특정 카드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를 찾는다거나 뭐 하는 일들을 해보고 싶어요. 만약 가장 쉬운 방법으로 구현을 해본다고 치면 그냥 배열의 모든 데이터를 다 넣어둔 다음 탐색을 하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삽입은 제일 뒤에 추가하면 되니 O1일 테고, 다만 특정 데이터를 지우는 건 ON이고 또 특정 카드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를 찾는 것도 배열의 원소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하니 ON이에요. 그런데 해시 자료 구조에서는 insert, erase, find, update 등의 모든 연산이 전부 O1이에요. 보통 자료 구조에서는 배열처럼 인덱스를 가지고 특정 원소를 O1에 찾을 수 있지만 중간에서 삽입 삭제가 일어날 경우 ON, 혹은 연결 리스트처럼 삽입 삭제가 O1이지만 탐색이 ON이라던가 하는 식으로 특정 연산은 빠른 반면 특정 연산은 느린 것과 같은 상황이 나오기 마련인데, 해시에서는 모든 게 O1이에요.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사실 우리가 만약 공간의 크기가 무한한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배열을 이용해서 앞에서 예로 든 카드 번호와 이름의 매칭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0x03강 배열 단원에서 잘 써먹었던 아이디어인데 각 카드 번호를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하는 테이블을 만들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카드 번호의 종류가 총 10의 16승계로 좀 말도 안 되게 많아서 40페타바이트의 용량을 필요로 해요. 1테라바이트 외장하드를 4만 개 준비해야 다 담을 수 있겠네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비록 카드 번호의 종류가 총 10의 16승계이긴 한데 우리는 그 중에서 아주 일부의 카드 번호만 저장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앞에서 기억력 퀴즈를 볼 때 굳이 카드 번호 전체를 외우는 대신에 뒷 4자리만 기억했던 것처럼 16자리 전체를 어떻게 하지 말고 그냥 뒷 4자리만 인덱스로 활용을 하면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죠? 이렇게 만들고 나면 insert, erase, find 모두 주어진 카드 번호의 뒷 4자리를 인덱스로 생각해서 대응되는 배열의 값을 보고 처리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O1에 처리가 가능해요. 해시 자료 구조에서는 해시 함수라는 게 쓰여요. 해시 함수는 마치 카드 번호 16자리에서 뒷 4자리만 배열의 인덱스로 쓴 것과 같이 이미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대응시키는 함수예요. 비록 카드 번호의 예시에서는 데이터가 16자리로 정해져 있었지만 데이터가 16자리보다 더 길더라도 똑같이 뒷 4자리만 취하면 되니 이미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만든다는 정의가 크게 어색하지가 않죠. 이 해시 함수만 알고 나면 해시 자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건데 해시 자료 구조는 키에 대응되는 값을 저장하는 자료 구조잖아요. 그러면 키를 적당히 배열의 인덱스로 보내는 해시 함수를 하나 둬서 이렇게 테이블로 관리를 하는 게 해시 자료 구조예요. 이제 왜 insert, erase, find 등과 같은 연산들이 전부 O1인지 알 수 있겠죠. 참고로 이러한 테이블을 해시 테이블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해시는 그냥 키를 해시 함수에 넣어서 적당한 범위의 정수로 바꾸고 그걸 배열의 인덱스로 이용해 해시 테이블에서 값을 잘 처리해주면 끝이잖아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 보이는데 사실 이 충돌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이걸 잘 처리해주는 게 해시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줘요. 충돌이 뭔지 같이 살펴볼게요. 앞이랑 똑같이 카드 번호를 키로, 이름을 값으로 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카드 번호 0000000000005135 이름 킴을 삽입하면 테이블의 5135번째 인덱스의 값을 킴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런데 이 다음으로 카드 번호 99999999995135가 누구의 카드인지 묻는 질문이 들어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뒷 4자리가 5135니까 테이블의 5135번째 인덱스의 값을 보게 될 거고 거기에 킴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킴이라고 답변을 하겠죠. 이 테이블을 보면 저기 적혀있는 킴이 0000000000005135에 대응되는 킴인지 9999999999995135에 대응되는 킴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즉 서로 다른 키가 같은 해시 값을 가지게 될 경우 지금처럼 동작이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이러한 일을 충돌이라고 하고 해시 함수를 적절하게 잘 잡아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없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해시 함수의 목적 자체가 원래 함수의 입력으로 주어지는 정의역의 공간이 너무 커서 이걸 바로 배열의 인덱스로 활용할 수는 없으니까 범위를 줄이고자 하는 데 있어요. 이를테면 원래 카드 번호의 종류는 10의 16승계지만 뒷 4자리를 활용해서 10의 4승으로 줄인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충돌이 발생했을 때의 회피 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어요. 크게 체인인과 오픈 어드레싱으로 나뉘는데 체이닝을 먼저 살펴볼게요. 체이닝에서는 각 인덱스마다 연결 리스트를 하나씩 둬요. 연결 리스트가 아니라 CPP 벡터 같은 동적 배열을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삽입이 발생하면 해당하는 인덱스의 연결 리스트에 값을 추가해요. 이러면 충돌을 겁낼 필요가 없는데 다음으로 9999999999995135 최가 들어오면 연결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erase, find, update에 대해서도 그냥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셋 다 당연하게 방법이 감이 오긴 할 텐데 그래도 erase만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카드 번호 뒷 4자리를 가지고 인덱스 5135를 찾아가요. 해당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인 9999999999995135를 확인해보면 지우고 싶은 카드 번호랑 다르니까 다음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보면 카드 번호가 일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원소를 지우면 끝이에요. find update는 그냥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찾아서 거기에 있는 원소들을 싹 순회하면 될 테니 굳이 설명은 더 안 할게요.
이렇게 각 인덱스마다 연결 리스트를 둬서 충돌 회피를 하는 방법을 체이닝이라고 하고, 실제로 STL에 있는 해시 자료 구조는 체이닝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만약 운이 안 좋아서 해시 값이 다 같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냥 연결 리스트 한 개에서 insert, erase, find, update를 다 하는 상황이에요. insert는 그냥 헤더에 매번 붙인다고 쳐서 O1이라고 해도 나머지 erase, find, update는 모든 원소를 다 순회해야 되니까 전부 ON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시 자료 구조는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O1이지만 충돌이 빈번할수록 성능이 저하되고, 모든 키의 해시 값이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ON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해시에서는 각 키의 해시 값이 최대한 균등하게 퍼져야 성능이 좋아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좋은 해시 함수를 정해야 해요. 두 번째 충돌 회피 방법은 오픈 어드레싱이에요. 각 인덱스마다 연결 리스트를 뒀던 체인인과 다르게 오픈 어드레싱은 그냥 각 인덱스에 바로 키 값 쌍을 쓰거든요. 그럼 과연 어떻게 충돌 회피를 하겠다는 건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먼저 00000000003333 킴을 삽입하면 그냥 3333 번지에 바로 내용을 채워요. 그 다음으로 6278565191043333 리를 삽입할 때가 중요한데, 3333 번지에 넣고 싶지만 해당 칸은 비어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칸으로 가서 내용을 쓰는 거예요. 뭐 나름 괜찮죠? 삽입하는 예시를 좀 더 진행해 볼게요. 7298112760043334 배를 삽입한다면 먼저 3334번지를 확인하는데 해당 칸은 비어있지가 않으니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3335번지에 내용을 써요. 다음으로 3492065883483334 양을 삽입한다면 3333번지, 3334번지, 3335번지가 다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3336번지에 내용을 써요. 인서트 다음으로 find를 생각해 볼게요. 3492065883483333이 누구의 카드인지 찾고 싶다고 하면 일단 3333 번지의 값을 보겠죠. 그런데 거기에 적힌 카드 번호는 0000000000003333이라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카드와는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탐색을 끝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밀려서 더 오른쪽 칸에 써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칸에 3334번지를 봐요. 하지만 여기도 번호가 일치하지 않고 그 다음 칸에 3335번지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3336번지에는 카드 번호가 일치하기 때문에 해당 카드 번호가 양의 카드 번호임을 알 수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카드 번호를 찾는 상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3335번지를 보면 여기는 카드 번호가 다르고, 그 다음 칸도 카드 번호가 다르고, 그 다음 칸을 보니 여기는 비어있죠. 이렇게 빈 곳에 도달하면 찾고 싶은 55666677773335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erase 명령을 생각해 볼게요. 번호가 주어졌을 때 해당 번호를 지우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일단 find에서 같이 해당 번호를 찾아 나서야겠죠. find랑 똑같이 하면 되니까 위치는 바로 찾았다고 쳐볼게요. 이 다음에 제거를 한다 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안에 내용을 비워버리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뭔가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감이 오면 좀 기쁠 것 같은데, find에서 하던 방식을 떠올려 볼까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거를 한 후에 7298-1127-6004-3334를 찾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3334 번지를 가보는데 해당 칸이 비어있으니까 분명 해당 카드 번호는 3335번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7298-1127-6004-3334가 없다고 판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어드레싱 방식에서는 삭제를 할 때 그냥 값을 날려서 빈 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해당 칸에 쓰레기 값을 두던가 아니면 별도의 배열을 두던가 해서 해당 칸이 빈 칸이 아니라 원래 값이 있었지만 제거된 상태임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find, erase 등에서 탐색을 할 때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있는 칸을 만났을 경우에는 빈 칸과 다르게 계속 탐색을 이어나가야 해요. 또 인서트를 할 때는 빈 공간을 찾아서 계속 다음 칸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이때 빈 칸이 아니라 더미가 들어있는 칸을 마주했을 때에도 거기에 바로 삽입을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실제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는 구현 챕터에서 다룰게요. 오픈 어드레싱 방식에서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프로빙이에요. 다들 프로브 아시나요? 제가 토스 유저여서 혼자서 왕국을 건설하면 프로브를 좋아하는데, 아무튼 프로브가 스타2에서는 탐사정으로 번역됐잖아요. 그 프로브가 여기 프로빙이랑 일맥상통해요. 말 그대로 탐사를 한다는 뜻인데, 앞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해서 그 칸을 확인했잖아요.
이러한 방식을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해요. 리니어 프로빙은 일단 구현이 간단하기도 하고 또 캐시 레이트가 높아요. 계속 인접한 영역의 배열 칸을 확인하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클러스터링을 꼽을 수 있어요. 클러스터링이 뭔가 하면 보통 군집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지금 그림에서 주황색 영역이 뭉쳐있죠. 이렇게 데이터가 차있는 영역이 뭉쳐있는 게 군집이에요. 그리고 해시 값이 저 주황색 영역에 걸리는 어떤 데이터가 추가로 삽입이 된다면 이 빨간색 영역의 값이 써지게 돼요. 그러면 클러스터의 크기가 1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 클러스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덱스가 이 군집에 걸렸을 때 빈칸을 찾을 때까지 이동해야 하는 횟수가 늘어나서 성능을 저하시키게 돼요. 그래서 리니어 프로빙에서는 이 클러스터링의 문제가 성능에 안 좋은 영향을 줘요. 두 번째 방법은 쿼드라틱 프로빙이에요. 얘는 충돌이 발생하면 오른쪽으로 1, 3, 5 칸 이동하는 방법인데 왜 쿼드라틱이냐면 쿼드라틱이 제곱을 한다는 뭐 그런 의미거든요. 현 위치 기준으로는 1, 3, 5 칸 이동하는 건데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1, 4, 9칸 이동하는 거고 이 값이 각각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쿼드라틱 프로빙이라고 해요. 쿼드라틱 프로빙의 장점을 먼저 보면 캐시 레이트가 리니어 프로빙보다는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클러스터링도 어느 정도는 회피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는 시작점이 아무 주황색 칸이든 걸리면 바로 클러스터의 크기가 1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어딘가에서 해시 충돌이 발생했다면 얘는 시작점이 다르니까 점프하는 칸의 수가 달라서 클러스터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어느 정도는 회피할 수 있어요. 다만 단점을 보자면 어쨌거나 시작점이 같다면, 즉 해시 값이 동일하다면 계속 그 똑같은 경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여전히 클러스터링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리니어 프로빙에 비해서는 조금 개선이 됐지만요. 마지막 방법은 더블 해싱이에요. 얘는 해시 함수를 하나 더 둬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몇 칸 점프할지를 이 새로운 해시 함수의 값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카드 번호의 예시에서 계속 뒷 4자리를 해시 함수로 써서 인덱스를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점프할 칸의 수는 앞 4자리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2, 5, 5, 5는 1, 2, 3, 4칸씩 띄고 3, 3, 3, 3, 3, 0, 0, 0, 3, 2, 1, 0, 5, 5는 3, 3, 3, 3칸씩 띄는 거죠. 더블 해싱의 장점은 클러스터링을 아주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어요. 1, 2, 3, 4, 2, 5, 5랑 3, 3, 3, 3, 3, 0, 3, 2, 1, 0, 5, 5를 보면 뒷 4자리가 겹쳐서 충돌이 발생했지만 그 뒤는 1, 2, 3, 4, 2, 5, 5는 1, 2, 3, 4칸씩 띄일 거고 3, 3, 3, 3, 3, 0, 0, 0, 3, 2, 1, 0, 5, 5는 3, 3, 3, 3칸씩 띄어서 서로 같은 칸을 보는 게 아니라 각자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렇지만 캐시 레이트가 극악으로 안 좋아지는 게 단점이에요. 이렇게 오픈 어드레싱까지 설명이 끝났어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해시를 잘 알아보았지만 사실 N같이 필요한 건 다 있는 STL에 해시도 물론 구현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뒤쪽에서 실제로 해시를 구현해보긴 하겠지만 앞으로 문제를 풀 때 STL을 일부러 막아둔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직접 해시를 짤 일은 없어요. 그냥 있는 STL을 가져다 쓰면 되니까 사용법을 익혀볼게요. 먼저 unordered set은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마치 집합과 같은 느낌의 STL이에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unordered set에 추가하고 데이터가 unordered set에 있는지 확인하고 데이터를 unordered set에 지우고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어요. 사실 레퍼런스를 보면 멤버 함수들이 더 있긴 한데 주로 쓰는 것만 소개를 드렸어요. 이 정도만 알아도 크게 사용에 문제는 없을 거고 나중에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보다가 생소한 멤버 함수가 나오면 어떤 기능인가 직접 레퍼런스를 확인해보세요. 일단 벡터나 리스트 같은 다른 STL처럼 unordered set은 선언할 때 자료형도 같이 지정을 해요. 지금은 int 자료형에 대한 unordered set이에요. 먼저 insert는 말 그대로 삽입을 하는 함수예요. 세 번째 줄에서는 -10, 115를 삽입했어요. 네 번째 줄을 보면 이미 들어있는 -10을 다시 한번 추가하잖아요. 이러면 unordered set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다음으로 erase 함수는 인자로 값을 줄 경우 해당 값을 지워요. 만약 해당 값이 unordered set 안에 들어있다면 지운 후 1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다면 0을 반환해요. 이터레이터를 인자로 줄 수도 있는데 이건 설명을 생략할게요. find 함수는 값을 찾아서 이터레이터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그런데 만약 값이 없다면 s.end를 반환해요. 그렇기 때문에 7번째 줄의 코드와 같이 특정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저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size 함수는 말 그대로 들어있는 값의 수이고 count 함수는 수가 몇 개 들어있는지 세는 함수예요.
그런데 unordered set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사실 카운트 함수는 해당 값이 있을 경우 1, 없을 경우 0이겠죠? 마지막으로 range based for loop를 이용해 값을 출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시의 특성상 원소의 크기 순서 혹은 삽입한 순서로 위치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순서가 뒤죽박죽인데 이건 그냥 해시의 특성이에요. 0x03강 배열 단원에서도 언급했었지만 range based for loop는 cpp 11부터 지원되긴 하는데 요즘은 뭐 cpp 11을 지원하지 않는 환경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저렇게 쓰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unordered underbar multiset이 있어요. 멀티셋은 셋이랑 거의 다 똑같은데 원소의 중복이 허용돼요. 그래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있는 원소를 또 인서트해도 멀티셋의 추가가 이루어져요. 멀티셋에서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게 erase예요. 여덟 번째 줄을 보시면 15를 erase 할 때 하나만 지워지는 게 아니라 모든 15가 다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도 16년인가 17년인가에 처음 이걸 배웠을 때 당시 멀티셋에서 erase가 하나만 지우는 줄 알고 마데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까마득하다. 아무튼 erase를 하면 싹 다 지운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옛날에 저처럼 마데트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지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코드를 써야 하냐면 아홉 번째 줄처럼 써야 해요. 저렇게 쓰면 ms.find-10을 통해 -10이 들어있는 이터레이터를 erase의 인자로 넘겨줘서 딱 하나만 지워요. 마지막은 unordered map이에요. 얘는 저희가 카드 번호를 키로 사용해서 사람의 이름을 찾았듯 키에 대응되는 값을 찾아주는 STL이고 보면 알겠지만 인터페이스를 되게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맨 처음 선언을 할 때 키의 자료형과 값의 자료형을 명시하고 find, erase랑 range based for로 iteration 도는 것만 익히고 나면 그냥 마치 배열인데 인덱스가 0, 1, 2, 3 이렇게 작은 범위 내의 정수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스트링을 쓸 수도 있고 아주 큰 정수나 음수도 담을 수 있는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코드는 한번 살펴보시고 일곱 번째 줄을 보면 m 하이는 -7이라고 했을 때 새로운 하이 -7이 추가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123이란 값을 덮어 쓴 것에서 볼 수 있듯 지금은 중복키가 허용이 안 되잖아요. 반면 unordered 멀티맵이라고 해서 중복키를 허용하는 STL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unordered 멀티맵을 유용하게 쓴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었어서 그냥 소개를 안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unordered 맵은 많이 쓰더라도 unordered 멀티맵은 딱히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 시간이에요. 일단 BOJ 7785번 회사에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 문제를 해시를 안 쓰고 푸는 방법을 고민해 볼게요. 지금까지 내용을 잘 따라왔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시를 안 쓰고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잠깐 멈춰놓고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거는 이분 탐색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일단 입력을 싹 다 받은 다음에 엔터인 이름 리스트와 리브인 이름 리스트 각각을 정렬해요. 이게 한 사람이 엔터와 리브를 여러 번 번갈아 할 수 있어서 구현이 조금 까다로워지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정렬과 이분 탐색을 이용하면 특정 사람에 대해 엔터 S와 리브 S를 O 로그 N에 구할 수 있고 엔터 S와 리브 S가 많으면 그 사람은 아직 회사에 있음을 알 수 있죠. 혹은 두 리스트를 합쳐서 정렬을 한 후에 엔터는 +1, 리브는 -1로 계산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이분 탐색의 접근 방법이고 투포인터도 가능해요. 저도 사실 이분 탐색이나 투포인터로 이 문제를 풀어보지는 않았지만 생각했을 때 예외 처리도 적당히 까다롭고 구현에서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지라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 이분 탐색과 투포인터의 연습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에게 맡기고 저는 훨씬 더 간단한 해시를 이용해서 풀게요. 그냥 unordered set 하나 정의하고 엔터가 들어오면 인서트, 리브가 들어오면 erase를 하면 끝이죠. 답은 알아서 적절하게 소트해서 출력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방법 자체는 간단한데 아마 처음 unordered set을 써오는 거면 사용법에 안 익숙해서 조금 애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코드를 같이 볼게요. 로직은 딱히 설명할 게 없고 마지막에 모아서 답 출력하는 거를 19, 20, 21번째 줄을 보시면 좀 멋있게 했어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름들을 팩터에 담을 때 이터레이터로 좀 깔끔하게 담았고 역순 정렬은 greater string 이거를 sort의 세 번째 인자로 넘겨서 처리했어요. 두 번째로 unordered 맵을 쓸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BOJ 1620번 나는야 포켓몬 마스터 이다솜 문제를 확인해보세요. 일단 문제 설명이 길긴 한데 강의 보느라 지친 뇌를 달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음미해볼게요. 결국 포켓몬 이름이 주어지면 번호를 답하고 번호가 주어지면 이름을 답하는 문제인데 번호가 주어졌을 때 이름을 답하는 건 그냥 배열을 쓰면 끝이에요.
포켓몬 이름이 주어졌을 때 번호를 답하는 건 포켓몬 이름을 키로 번호를 값으로 가지는 어너더드 맵을 만들어 두면 해결이 가능하겠네요. 참고로 포켓몬 이름이 주어졌을 때 번호를 답하는 건 어너더드 맵 대신 이분 탐색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니 이분 탐색 풀이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다만 이번 단어는 해시 단원이기도 하고 구현의 난이도도 어너더드 맵을 쓰는 게 훨씬 낮기 때문에 저는 어너더드 맵만 써서 풀게요. STL 사용법을 확인해 가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풀어보세요. 그럼 이제 제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이쪽도 딱히 설명할 건 없어 보여요. 원래 2를 2로 쓰는 게 진짜 안 좋은 변수명이라고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뭐 상관이 있나요? 뜻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마음껏 쓸 테니 그 담배 피고 니들은 이런 거 피지 마라 하는 것처럼 클린 코드를 지향하는 개발자라면 S2I, I2S 이런 변수명 쓰지 마시고 저처럼 나 혼자만 잘 알아보면 장땡 아니라는 아주 나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개발자라면 편하게 S2I, I2S 쓰세요. 아무튼 I2S는 번호를 키로 이름을 값으로 둔 상황인데 이것도 어너더드 맵을 이용할 수 있지만 당연히 그냥 배열에서 인덱스로 가져오는 것보다 어너더드 맵을 쓰는 게 느릴 테니 배열로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굳이 어너더드 맵이 필요가 없고 그냥 키의 범위가 이를테면 0부터 몇백만 안쪽이어서 배열의 인덱스로 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면 어너더드 맵을 남발하는 대신 배열을 사용하길 바랄게요. 그 뒤로는 그냥 입력 처리해서 I2S, S2I를 채우고 쿼리가 들어오면 번호인지 이름인지 잘 구분해서 상황에 맞는 답을 출력하면 끝이에요. 이렇듯 뭔가 집합과 같은 식으로 원소를 추가하고 빼는 일이 빈번하거나 문자열을 수에 대응시키는 것처럼 키를 가지고 값을 알아내야 하는 일이 빈번하다면 어너더드 셋, 어너더드 맵을 활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만 달랑 써서 풀리는 문제는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오긴 하겠지만 어너더드 셋, 어너더드 맵이 풀이 중간에 필요하도록 문제를 만드는 건 출제자의 입장에서 구현의 난이도를 적당히 올릴 수 있어서 자주 있을 거라 어너더드 셋, 어너더드 맵의 사용법은 충분히 익힐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피날레는 구현으로 완성이 돼요. 지금까지 배운 자료 구조들, 뭐 연결 리스트, 스택, 큐, 덱 이런 건 다 중간에 구현을 먼저 해봤는데 해시에서는 왜 제일 뒤로 뺐냐면 구현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또 어차피 문제를 풀 때는 STL을 계속 쓸 거니까 구현을 굳이 안 보고 넘어가도 되긴 하지만 구현을 해보면서 해시의 성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 일정이 너무 쫓기는 게 아니라면 가능하면 구현을 보고 가면 좋겠어요. 아 근데 삼성 소프트웨어 영향 테스트 B형을 치실 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해요. 왜냐면 거기서는 STL을 못 쓰니까 이걸 직접 짜야 되거든요. 체이닝이랑 오픈 어드레싱을 각각 구현해 볼 건데 둘 다 공통적으로 해시 테이블의 크기를 얼마로 할지 정해야 하고 해시 함수도 정해야 해요. 먼저 크기를 대체 얼마로 두는 게 좋냐고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일반적인 개발의 해시 자료 구조를 구현하자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 문제에서 써먹을 해시 자료 구조를 구현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삽입의 최대 횟수를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체 명령이 50만 번이라고 하면 당연히 삽입이 최대 50만 번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해시 테이블에서 원소의 개수 나누기 테이블의 크기를 로드 팩터라고 하고 삽입의 최대 횟수가 곧 해시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최대 개수를 말해요. 로드 팩터를 작게 유지하면 충돌이 덜 생겨서 각 연산이 거의 5원에 동작하겠지만 반대로 캐시 레이트가 줄어들고 메모리도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반대로 로드 팩터를 크게 유지하면 메모리는 적게 차지하지만 충돌이 많이 생겨서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체이닝과 오픈 어드레싱 각각에서 로드 팩터를 얼마 이하로 두는 게 좋냐 생각해 볼 때 체이닝은 각 인덱스에 연결 리스트가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 인덱스에 여러 원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어느 정도는 발생한다는 걸 감수해도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로드 팩터를 1 이하가 되게끔 해요. 반면 오픈 어드레싱에서는 각 인덱스에 반드시 하나의 원소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만약 로드 팩터를 1 이하로 뒀다가는 해시 테이블이 거의 다 채워질 쯤이 되어서는 빈 곳을 찾느라 삽입이 아주 느리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어드레싱에서는 로드 팩터를 보통 0.75 이하 정도로 둬요. 그렇기 때문에 체이닝에서는 테이블의 크기를 최대 삽입 횟수로, 오픈 어드레싱에서는 최대 삽입 횟수 곱하기 1.33 정도로 두면 되지만 실무 말고 저희가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는 사실 메모리가 굉장히 널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테이블을 삽입의 최대 횟수인 한 2배 정도로 잡는 걸 선호해요. 극단적으로 테이블을 작게 잡아서 충돌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게끔 하지 않는 한 혹은 반대로 테이블의 크기를 5천만 막 이렇게 너무 크게 잡아서 캐시 레이트를 극악으로 떨구는 게 아닌 한
성능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 2배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테이블의 크기는 적당하게 잡아두면 돼요. 그리고 테이블의 크기가 소수이면 좋은데 이건 해시 함수랑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80만 주변의 소수 아니면 100만 주변의 소수 뭐 이런 걸 외우고 있진 않잖아요. 인터넷을 쓸 수 있다면 울프람 알파에서 프라임 니어 10000000 이렇게 검색해서 소수를 얻을 수 있는데 만약 인터넷을 쓸 수 없는 환경이라면 검색도 안 돼요. 이럴 때 소수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빠르게 짜서 소수를 얻어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적당한 소수 하나를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이를테면 100만 3이 소수예요. 100만 3은 그럭저럭 외우고 싶죠? 근데 소수를 쓰면 좋다는 것이 소수를 꼭 써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소수 신경 쓰지 말고 테이블의 크기를 적당한 수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으로 해시 함수를 정해줘야 하는데 테이블의 크기를 m이라고 하면 정수에 대한 해시 함수는 그냥 m으로 나눈 나머지로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해시 함수의 결과가 0에서 m-1 사이의 값이 될 테니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로 쓰기 딱 좋겠죠? 근데 왜 그냥 return x%m으로 안 하고 왜 저렇게 좀 괴상하게 썼냐면 x가 항상 0 이상이라면 그냥 return x%m으로 써도 돼요. 그런데 만약 해시에서 키에 음수가 들어올 수 있다면 x%m은 음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 3은 CPP에서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경우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if문으로 x가 0보다 작은지 큰지에 따라서 로직을 다르게 써줘도 되지만 저렇게 x%m에 m을 더하고 다시 m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짜면 한 줄에 쓸 수 있어요. 다음으로 문자열에 대한 해시 함수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봐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0에서 n-1 사이의 값을 반환하는 해시 함수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시 함수를 만들면 어떨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혹시 코드가 조금 안 익숙한 분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만약 문자열이 a, b라고 할 때 x에 a와 b가 차례로 들어가요. 그리고 h 플러스는 x를 하면 a의 ASCII 코드 값인 97과 b의 ASCII 코드 값인 98이 h에 더해져서 h는 195가 돼요. 이렇게 해시 함수를 만들면 뭐 도라는 가겠지만 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해시 함수의 값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시 함수의 키가 최대 100글자라고 해볼게요. 우리는 해시 함수의 결과가 0에서 n-1 사이에 좀 잘 뿌려져서 충돌이 별로 안 생기길 원하는데 문자의 ASCII 코드 값이 128보다 작거든요. 그러면 100글자라고 할 때 이 해시 함수의 결과는 12800보다 작아요. 그러면 즉 0부터 100만 2 사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0에서 12800 사이에서만 나오는 거고 충돌이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써먹기 좋은 해시 함수가 뭐가 있냐면 마치 문자를 진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진수 123은 1 곱하기 10의 2승, 2 곱하기 10의 1승, 3 곱하기 10의 0승인 것처럼 문자를 대충 선진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기서 A, B, C는 ASCII 코드 값을 의미해요. 이러면 값이 금방 커지니까 0에서 n-1 사이에서 잘 퍼질 수 있겠죠? 이러한 해시 함수를 롤링 해시라고 하고 관련해서 재밌는 성질들이 많긴 한데 또 이건 9버전에서는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과한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그냥 문자열에 대한 해시는 이 롤링 해시를 쓸게요. 구현 방법은 이 보여드릴 코드를 참고해보세요. 보면 직접 A, 즉 1000에 0승, 1승, 2승을 다 저장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 저렇게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해요. 다른 A나 M을 써도 상관없다만 A 곱하기 M이 int의 최대값을 넘는다면 저렇게 짰을 때 int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주의를 해야 해요. 그러면 이제 해시 테이블의 크기도 정했고 해시 함수도 정했으니 해시 자료 구조를 짜러 가볼게요. 일단 체이닝 방식부터 구현을 해볼게요. 이 방식은 연결 리스트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연결 리스트 구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해시 자체는 연결 리스트를 여러 개 두고 키를 가지고 적절한 연결 리스트로 찾아간 후 그 연결 리스트에서 삽입, 삭제, 변경을 하면 끝이라 연결 리스트에 충분히 익숙하다는 가정하에 생각할 게 적어서 좋긴 해요. 그러면 연결 리스트를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하나 했을 때 야매 연결 리스트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녀석이 있죠. 제 구현은 야매 연결 리스트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진행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야매 연결 리스트를 모르거나 좀 가물가물하다 싶으면 0x04강 연결 리스트를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야매 연결 리스트에서는 연결 리스트 하나에 pre next 배열을 할당해서 포인터를 배제하고 어쩌고저쩌고 구현을 했는데 지금의 연결 리스트를 m개 써야 해요. 각 칸에 다 연결 리스트가 있어야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각 연결 리스트마다
프리 넥스트 배열을 전부 따로 만들면 프리 배열도 m개 필요하고 넥스트 배열도 m개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운이 안 좋아서 한쪽 연결 리스트에 값이 다 몰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하려면 각 프리 넥스트 배열의 각 프리 넥스트 배열의 크기가 최대 삽입 횟수만큼이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삽입이 최대 50만 번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크기가 50만인 배열을 프리에서 100만 개, 넥스트에서 100만 개 선언해야 해요. 이건 메모리가 감당이 안 되죠. 대신에 각 연결 리스트에서 프리 넥스트를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살짝 구조를 고쳐야 해요. 어떤 느낌인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표가 너무 많이 등장해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위에 프리 넥스트는 말 그대로 야매 연결 리스트에서 필요한 프리 넥스트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칸이 저렇게 나뉜 건 연결 리스트에서의 인덱스 키 값을 의미해요. 예시로 적은 저 칸은 연결 리스트에서 5번째 인덱스이고 키는 10,000고 값은 62임을 의미해요. 이제 여기서 실제 삽입을 해볼게요. 키가 애플, 값은 36인 원소를 삽입해볼게요. 애플의 해시 값이 3이라고 치면 해시 테이블의 세 번째 연결 리스트에 삽입을 해야 해요. 첫 원소니까 0번지로 두고 0번지에 풀이면 넥스트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다음으로 바나나 15를 삽입해볼게요. 바나나의 해시 값은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0번지의 다음인 1번지로 두고 해시 테이블의 0번째 연결 리스트에 삽입을 하고 프리와 넥스트 값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로 둬요. 다음으로 멜론 20이 삽입되고 멜론의 해시 값도 0이어서 충돌이 발생했어요. 해시 테이블의 0번째 연결 리스트에 삽입을 해야 되는데, 연결 리스트에 제일 앞에 삽입을 해도 되고 제일 뒤에 삽입을 해도 되고 중간에 삽입을 해도 되는데 저는 제일 앞에 삽입을 할게요. 다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건, 이전에 만약 멜론이 있었다면 새로운 원소를 만드는 대신에 거기에 값을 덮어 써야 해요. 그래서 설령 삽입을 제일 앞에 하지만 0번째 연결 리스트의 모든 원소를 꼭 확인해줘야 해요. 다음으로 바나나 51을 삽입하면 이미 바나나가 있으니 새 원소를 추가하는 대신 바나나가 있는 원소의 값을 변경해요. 이 뒤로는 굳이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적당히 건너뛸게요. 연결 리스트를 익히고 왔다면 크게 어려울 건 없겠지만 찝찝하면 한번 프리 넥스트의 값을 눈여겨보세요. 다음으로 제거는 딱 하나만 같이 볼게요. 멜론을 제거하고 싶다 하면 일단 멜론의 해시 값을 계산해서 해시 테이블의 0번째 연결 리스트를 확인해요. 먼저 제일 앞에 5번지의 값을 보면 키가 오렌지니까 멜론이랑 달라서 패스예요. 넥스트를 타고 다음 원소로 가보면 키가 멜론으로 일치해요. 그러면 해당 원소를 제거하면 돼요. 이때 야매 연결 리스트를 다룰 때 이미 봤었지만 2번지의 프리 넥스트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 2번지의 프리인 ONXT와 2번지의 넥스트인 1의 프리만 변경하면 돼요.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대충 그런가 보다 크게 어렵진 않네 싶을 텐데, 구현을 하려고 하면 은근히 헷갈리고 실수도 많이 나와요. 그래도 야매 연결 리스트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아예 밑바닥에서 짜보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스켈레톤 코드를 받아놓고 진행하고 싶다면 코드를 드릴 테니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직접 짜보세요. 사실 스켈레톤 코드를 참고해서 푸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스켈레톤 코드를 보면 대체 이게 뭐하는 코드인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찬찬히 같이 볼게요. 먼저 m은 테이블의 크기를 의미해요. a는 해시 함수에서 사용할 곱하는 값이고 max는 최대 삽입 횟수예요. 다음으로 head는 각 m개의 연결 리스트에 대해 시작 주소를 의미해요. 메인 함수를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1로 초기화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인서트를 하거나 이레이스를 할 때 뭔가 적절하게 이 헤드의 값이 바뀌어야겠죠? 프리 넥스트는 연결 리스트에서 이전과 다음 원소를 의미하고 키 밸류는 키와 값상을 저장할 배열이에요. unused는 야매 연결 리스트에서 사용할 새 원소를 추가할 인덱스를 나타내기 위한 변수예요. find, insert, erase 함수는 각각 키를 이용해 값 찾기, 키 값 삽입, 키에 대응되는 원소 지우기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인데, find 함수에서 그냥 키에 대응되는 값을 반환하는 대신 왜 저렇게 인덱스를 반환하게 했냐면, 살짝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find 함수를 저렇게 둬야 insert와 erase를 구현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현을 해볼게요. 테스트 함수를 통해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만약 올바르지 않게 동작할 경우 assert에 걸려서 프로그램이 중간에 중단될 거예요. 만약 중단되지 않고 굿이 잘 출력됐다면 구현을 올바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m이 너무 크면 충돌이 잘 안 일어나서 작성한 코드가 충돌을 정말 제대로 처리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 m을 101, 223 아니면 아예 5 이렇게 줄였을 때에도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고, 실제로 저희가 앞에서 STL을 가지고 푼 연습 문제를 직접 만든 해시로 풀어서 제출해봐도
검증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부터 코드를 바로 소개할 거니까 풀어보고 넘어오세요. 먼저 find 함수를 보면 입력받은 키 k의 해시 값을 구하고 그걸 토대로 연결 리스트의 시작 지점을 찾죠. 그리고 계속 next로 넘어가서 이동하면서 키가 k인 원소를 찾으면 돼요. insert 함수에서는 우선 find 함수를 이용해서 키 k가 이미 해시 테이블에 있는지 확인해요. 해시 테이블에 있다면 0405번째 줄처럼 해당 인덱스에서 값만 교체하는 걸로 끝나요. 만약 없다면 unused 번째에 키 k 값 v를 넣고 head h를 unused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 과정에서 기존 head h에 다른 값이 있었다면 적절하게 next와 pre를 바꿔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erase 함수에서는 일단 find 함수를 이용해서 키 k가 이미 해시 테이블에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연결 리스트에서 하던 것처럼 pre와 next를 적절하게 연결해주면 돼요. 단 지우는 원소가 head일 경우에는 꼭 head h를 변경해줘야 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아마 직접 짰다면 코드가 더 비효율적이거나 아니면 next pre를 왔다 갔다 하다가 뭔가 꼬여서 막 마이너스 1번지를 참조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도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혹시 직접 짜봤는데 잘 안됐다면 원소의 연결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보던가 해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잘 찾아보길 바랄게요. 전체 코드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두 번째로 오픈 어드레싱을 구현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켈레톤 코드를 참고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고 아예 맨바닥에서 해보겠다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스켈레톤 코드를 보면 m과 a는 그대로고 empty occupy dummy는 각 칸의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empty는 비어있다는 의미고 occupy는 칸에 값이 들어있다는 의미고 dummy는 칸에 값이 있었다가 제거되었다는 의미예요. 더미를 두지 않으면 나중에 탐색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앞에서 오픈 어드레싱을 설명할 때 얘기했었어요. 스테이터스 배열은 단어 그대로 각 칸의 상태를 나타낼 배열이에요. 메인 함수의 시작을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스테이터스 배열이 empty로 초기화가 되어 있어야 해요. 키 벨은 키와 값상을 담고 있는 배열이고 나머지 함수들은 체인인과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함수들을 하나씩 구현해 볼게요. 각 함수들을 실행한 후 스테이터스 값을 잘 조정해야 하고 탐색을 할 때나 인서트 할 위치를 찾을 때 더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유의하세요. 그리고 프로빙 방법을 3가지 배웠는데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리니어 프로빙으로 구현했어요. 먼저 find를 보시면 인덱스를 키 k의 해시 값으로 찾고 empty가 아닐 때까지 탐색을 이어나가요. 더미를 만나더라도 탐색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해요. 그렇게 이동을 하다가 키 인덱스가 k와 일치하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 단 스테이터스 idx가 occupy인지를 확인해야 해요. 왜 이걸 확인해야 하냐면 저는 나중에 erase에서 key val 배열의 값을 바꾸는 대신 스테이터스만 더미로 바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터스가 occupy인지 확인하지 않고 key idx만 k만 일치하는지 본다면 실제로는 스테이터스가 더미여서 제거된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덱스를 반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 empty에 도달했다면 k가 없음을 확신하고 -1을 반환하면 돼요. 다음으로 인서트를 보면 find 함수로 키 k가 있는 위치를 찾아요. 있다면 그냥 val idx에 v를 쓰고 끝내면 되고 없다면 새로 쓸 곳을 찾아 헤매야 하는데 새로 쓸 곳은 스테이터스가 empty이거나 더미인 곳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while문을 저렇게 쓰면 돼요. empty이거나 더미인 곳을 찾으려면 스테이터스가 occupy일 때까지 계속 while문을 돌리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erase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find로 위치를 찾고 그냥 있다면 스테이터스를 변경하는 걸로 끝나요. 이렇게 오픈 어드레싱이 완성되었고 코드를 보면 알겠지만 오픈 어드레싱이 체이닝 방식보다 구현이 간단해서 꼭 해시를 짜야 한다면 저는 오픈 어드레싱 방식을 선호해요. 해시 자료 구조에 친숙해지지 않은 의미로는 두 방식 모두를 직접 구현해 보시고 실제로 직접 해시를 짜야 할 일이 많은 상황이라면 두 개 중에 편한 방식을 잘 익혀보세요. 제가 테스트 함수를 제공했지만 저 함수는 아주 작은 테스트 예시이기 때문에 직접 짠 해시 자료 구조가 테스트 함수에서 잘 돌아간다는 것만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사용법도 익힐 겸 강의에서 다룬 연습 문제를 직접 짠 해시 자료 구조로 풀어서 제출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지금은 unordered underbar map처럼 키에 대응되는 값을 보관하는 자료 구조를 만들었지만 val 배열을 빼면 그냥 unordered underbar set처럼 쓸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되게 간단해서 굳이 직접 코드를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이렇게 해시 자료 구조 강의가 끝이 났네요. 사실 제 강의에서는 해시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해시 자료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
배열이 0, 1, 2, 3, 1 인덱스로 받아서 원소를 반환하는 자료 구조인 것처럼 해시는 문자열이나 아니면 음수 같은 아무 값이나 다 인덱스로 받아서 원소를 반환하는 자료 구조라고만 받아들이고 문제를 푸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당장 코딩 테스트에도 문자열을 받은 후 정수에 대응시켜야 하는 상황이 많아서 이 강의를 보기 전에도 STL unordered set, unordered map 혹은 이진 검색 트리인 STL set map 자체는 아마 문제를 풀다가 어디선가 접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해시 자료 구조의 정확한 원리를 배우고 나면 성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충돌이 무슨 뜻인지 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른 채로 그냥 가져다 쓰는 것보다는 원리를 알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하고 또 원리를 알아야 적재적소의 해시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